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0% 정도로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잘못 내준 허가 때문에 지역사회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3년을 돌아보며 미래의 기태를 다졌다고 자평했지만 시민단체는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의 대표적 달동네인 양동 발산마을이 청년들의 참여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인재 채용을 대폭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한정과 농어촌공사 등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빛가람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11.4%, 한전은 8.8%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지역대학은 최소한 15%는 지역인재를 뽑아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가 적어도 30%는 채용되도록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별로 지역 인재 채용률의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30% 정도는 채용되도록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채용 목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할당 목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민선 6기 3년을 돌아보며 먹을거리 발굴을 통해 광주의 미래를 다진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성과가 안 보인다며 혹평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민선 6기 3주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윤장현 시장의 얼굴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실체가 모호하다고 비판받던 민선 6기의 역점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사업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에 기틀을 닦았고 중앙정부보다 선제적으로 펼쳐온 청년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우리 시의 일자리 모델이 제조업의 경쟁력 위기를 극복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됐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정규직화와 광주 제2순환도로 재협상 등 이른바 민낯 행정도 성과로 꼽힙니다. 그러나 임기 초반부터 윤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인사 문제는 여전히 아픈 대목이어서 인척 출신 정책자문관 구속으로 단행한 공공기관장 인사는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월 5월의 전시가 유보되는 과정은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광주형 일자리는 아직도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어떤 주요하게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어떤 성과가 일정 정도 시민들과 공유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마무리 결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이런 시기여야 되는데 뭔가 이제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윤 시장은 결정이 늦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재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영광과 신안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광주를 비롯해 전남 7곳에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3도, 나주가 32도로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는데요. 주말에 기온 살짝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30도 안팎의 낮 기온 유지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지역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31도, 담양과 화순 3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2도, 보성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의 전라남도가 정무특별보좌관을 추가로 위촉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무 분야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 이미 3명의 정무특보가 있고 역할도 모호해 자리 만들기란 지적이 큽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지사는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투자 유치와 문화 관광, 여성, 복지,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 보좌관을 둘 수 있습니다. 특보의 자격은 정량적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사실상 전남지사의 뜻으로 결정됩니다. 이낙연 총리가 지사 시절 특히 정치와 정당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정무특보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또다시 1명이 추가 위촉됐습니다. 선출직 도지사가 공백인 상태에서 정무특보의 필요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칫 정치 속내 때문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한 만큼 이번 인사는 마땅히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월 500만 원 한도 안에서 2년간 활동 보상금을 받는 기존 정무특보 3명과 달리 신임특보는 1년에 무급으로 활동합니다. 더욱이 전남지사를 대신해 정무특보가 접촉하는 전남도의회에서조차 기존 정무특보들의 역할과 활동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을 이끌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 이런 쪽에 하고의 연계관계였는데 그런 쪽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무특보를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난데없는 정무특보 위촉은 전임지사의 약속에 의한 것이라는 설과 전남도의회의 압력 때문이라는 추측, 지방선거용 이력 만들기 등 무성한 뒷말만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제안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공모 방식에 대해 전라남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남구 쓰레기 매립장이나 5.18 묘지 등 주민 기피시설의 이전 후보지가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전라남도 의회의 지적과 관련해 군사작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공모로 이전 후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군공항 이전에 대해 광주시의 구체적 제안이 없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보성군이 규정을 어기고 새우 양식장 허가를 내주었다가 뒤늦게 취소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수억 원을 투자한 양식장 업주는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습지 보호구역 옆에 위치한 보성의 한 새우 양식장입니다. 축구장 4개 면적으로 지난 2월 군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줘서는 안 될 허가였습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영합평가법에 의해서 이것은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무허가로 하는 것이죠. 보성군은 환경 영향평가가 필요 없다는 용역회사의 말만 믿고 검증 없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저희가 막상 영역회사에게 물었죠. 그 대상이 아니냐고 몇 개.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복귀가 참 미숙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올라서. 주민들은 습지 훼손과 어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산 동식물에 상당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가 계속적으로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뒤늦게 보성군은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양식장 허가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식장 업주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치어를 입식하는 등 새우 양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주는 이미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양식을 그만둘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 여기 공사를 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제 허가도 취소 처분을 내리고 미숙한 행정으로 빚어진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성군은 다음 달까지 원상을 복구하지 않으면 업주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업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객실의 1차 수색이 마무리됐지만 미수습자 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칸 수색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세월호 선체 곳곳이 뚫려 있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유실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받침대 위에 올려진 세월호 좌현, 침몰한 모습 그대로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짓눌린 선체는 조각조각 찢겼고 찢긴 유실방지망 사이로 모포 등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앞서 여행용 가방 등 비교적 큰 유류품이 선체 밖으로 빠져나온 채 발견됐고 미수습자 유해 일부는 침몰해역에서 수습됐습니다. 선체 손상 상태를 봐도 좌현 쪽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인양하는 과정에서 아마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객실부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된 곳은 10여 곳. 현재까지 4명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객실과 화물칸 사이 문이 일부 열려 있었던 점 등 미수습자들이 아직 수색하지 못한 화물칸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유실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침몰해역에 준설 장비를 동원하는 2차 수중 수색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해는 사실은 손으로 더듬을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더 깊이 있는 볼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오는 8월까지 화물칸 수색을 마치기로 하고 침몰해역에서도 추가 수중 수색을 위한 해저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하계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광주 화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가 얼마냐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선수촌 사용료로 조합은 443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23억 원이라고 맞서고 있어 2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적 달동네인 양동 발산마을이 죽어가는 마을에서 사람 사는 동네로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활동하면서 마을에 생기가 돌고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카페와 갤러리, 사진관, 그리고 예술가들의 작업실까지 광주의 대표적 달동네인 양동 발산마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을길에 색을 입히고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사람 사는 동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이웃 간에 많은 소통이 되고 항상 인사를 먼저 하는 그런 살기 좋은 동네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청춘 발산마을은 지난 2년 동안 현대차와 광주시의 민관협력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철거 대신 보존을 통해 청년들이 중심이 된 10여 개의 청춘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월 평균 방문객이 6배가 넘게 증가해 매달 3,000명이 찾으면서 30여 가구뿐인 마을에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을 사진도 찍으시고 사진관도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어르신들의 마을 활동인 거고 이제 마을에서 주인의식을 더 가지시게 되는 부분들이 청년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폐가 매입은 더 나은 으뜸마을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사유지인 탓에 현재 34곳 중 8곳만 매입이 되다 보니 공폐가 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조 국가대표 양학선 선수가 한때 살았던 집도 2년 전에 매입됐지만 이 때문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 주민들 설득해서 그 공간을 10년간 무상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한번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마을이 더 활성화되려면 공폐가 매입 등 재생 사업의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문화전당 내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광주민예총과 더 좋은 자치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문화전당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을 배제하는 폐쇄적인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문화전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출신의 원로 서양 화가 황영성 화백이 지역 작가로는 처음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황 화백의 초기 작품부터 글자와 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최근 작품까지 황 화백의 40여 년 예술 활동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이번 황영성 화백 초대전을 시작으로 매년 광주 출신 원로 중견 작가 초대전을 열어 지역 예술인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 예술가들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지역 원로 중견 작가들의 초대전을 개최한 건데요. 첫 번째 초대 작가인 황영성 화백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초대전은 황화백님의 이 40여 년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시 주제와 작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저희 그 작품은 제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오늘 이제 2010년대로 오면서 그 과정에 있는 작품들을 골고루 조금씩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근래에 제가 작업했던 단색조 작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시를 형상화시킨 그런 작업들을 이번에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화백님의 작품들은 큰 틀에서 봤을 때 가족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는데요. 화백님께 있어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뭐 가족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뭐 아기들 이런 그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제 작업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그 내용으로 시작이 했었어요. 우리 초가집이라든지 또 그 초가집에 사는 사람들 이런 그 작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90년대 아메리카에 1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구나 이런 의미로 제가 제 작업 속에 이제 하나씩 집어넣게 됐죠. 그 가족이 오늘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가족이다 하는 의미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줘야 우리 인간의 생활이 행복해진다. 그런 의미로 커진 작업의 가족의 의미라고 봅니다. 네.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역의 미술작가를 초대해서 전시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전시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확실히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봐야죠. 네. 그동안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 지역의 작가들이라든지 또 지역 문화와 별로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 지역 작가들을 이제 초대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 지역과 교류를 시작해야겠다 하는 큰 의미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초대됐지만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작가들을 초대하고 또 이 지역의 문화계와 연결되는 사업을 하겠다 하는 좋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앞으로 지역 예술가들 또 시민들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역시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코 이 전당이 세계적인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의 문화인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움직임을 빨리 갚아야 수 있는 수싸움에 볼 뒤로 빠졌습니다. 안치홍이 홈으로 파고듭니다. 석시점 없이 들어왔습니다. 최종 결과 놔줘야 돼요. 밀어칩니다. 우중간을 향합니다. 우익수 중견수 사이에 떨어진 안타. 한승택의 적시타. 나주환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구 타격 잘 맞힌 타구 우중간 우익수 중견수 사이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버나디나 3루 통과 그리고 최영우도 3루 통과 홈으로 홈까지 두 명의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카운트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뻗습니다. 멀리 뻗습니다. 이 타구는 그대로 담장을 넘습니다. 안타 치고 홈런 치고 안치홍입니다. 밀어칩니다. 김선빈의 타구 우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김선빈의 정확한 타격 나주환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당겼습니다. 땅볼 유격수 던져냈습니다. 2루 뿌리지 못합니다. 3루전을 불러들였습니다.
걷어올렸습니다. 외야쪽 멀리 뻗습니다. 센터 쪽 중견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타고 잡지 못합니다. 담장을 직접 때렸고 두 명의 주자가 3루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2구 타격 멀리 뻗습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 넘습니다. 김두찬의 드롭으로 김두찬이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서 장타를 노리면서 그 장타를 만들었는데 보였습니다. 몰카운트 박건우 빗맞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고 오늘 경기의 27번째 아웃 카운트가 기록됩니다. 광주의 강한 베어스를 주중에 강한 타이거스가 2연승으로 한 달 전 수입패를 서력하고 있습니다. 제89회 동아수영대회가 개막해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남부대 국제시립수영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경영과 다이빙, 수구와 싱크로나이즈 등 4개 종목에 1,500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동아수영대회에서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테스트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영광과 신안의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광주를 비롯해 전남 7곳에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3도, 낮주가 32도로 대부분적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는데요. 주말에는 기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30도 안팎의 낮 기온 유지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지역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강우가 예상되고 비가 오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의 낮 기온 31도, 담양과 화순 3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2도, 보성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오늘부터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 있겠고요. 다음 주에 맑은 날씨 보이면서 더위가 살짝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